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18일 월요일 오후 3시 38분입니다. 오늘도 뭐 특별한 일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가 잘 버티고 있고 아시아 증시도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지난주에 좋았던 분위기를 계속해서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아시아는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중국을 제외하면 엄청난 그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기존 추세 유지라는 한마디면은 그냥 설명이 다 될 것 같아요. 주식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지는 기존 추세는 계속해서 유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강조 말씀드리고 있죠. 계속해서 기존 추세가 너무 오랫동안 너무 급하게 너무 심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쏠림이 역대급으로 심각하다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쏠림이 심각해서 이제 역발상을 하기는 매우 좋은 때이긴 한데, 역발상을 할 만한 실증적인 어떤 증거는 없다고요. 그게 이제 지금 현재 문제입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다.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충분히 잘 기다리면 되겠죠. 조바심 내지 않고요. 위험 관리 해가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쯤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 좀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지금의 쏠림이 이렇게 심각하긴 합니다. 이게 역대급으로 심한 쏠림이긴 해요. 어떤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근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사실 그 과매수가 됐다라고 해서 이제 저는 역발상을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 사실 이렇게 과매수가 됐다는 거는, 이런 거는 어떤 앞으로 대세 상승에 대한 어떤 그런 이게 시작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되는 거긴 해요. 그런 가능성을 아예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버슈팅 나왔으니까 반드시 이제 시장의 방향이 꺾이고 이런 게 나타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시장에 강한 거는 정말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강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매수를, 앞으로 더 큰 추세적인 상승을 불러올 수도 있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RSI라고 여러분들 보조지표들 많이 아시죠? 그죠? 유명한 보조지표인데 RSI. 보통 이제 70을 넘어가면은 우리는 이제 이거를 과열로 70 넘어가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면서 과열권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하고, 일반적인 케이스는 이제 70 넘어가고 이 위에서 비리비리 하면 여기서 이제 매도를 치면은 보통 RSI가 쭉 꺾이면서 증시도 쭉 꺾이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긴 했는데요. 이게 이제 표준적인 경우이긴 한데, 근데 이제 종종 가다가 70인데 70을 넘어서도 안 꺾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80, 90을 가서 여기서 계속 고공행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둥구스름하게 이제 RSI가 나타나면서 RSI가 이렇게 기간 조정하면서 증시는 계속 올라가는 이런 추세도 있긴 있거든요. 이런 현상도 종종 나타나긴 합니다. 정말 시장이 강하면 이렇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런 어떤 지금 시장이 과매수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역발상을 하는 게 사실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일단 알아는 놔야 되는데요. 근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당장은 제 생각 역발상이 이번에는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발상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역발상을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어쨌든 기존 추세가 굉장히 많이 오버슈팅, 굉장히 좀 심각하게 진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쏠림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금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달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사례들처럼 앞으로 이제 주식이 여기서 대세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금리가 이제 대세 폭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달러가 대세 폭락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 그래, 이런 건 좋다. 근데 이제 여기서 대세 상승을 주식이 하고 싶으면 최소한 여기서 어떤 이 지금 가격대를 그 지금 가격대에서 어떤 굳히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기간 조정 이런 거라도 길게 필요하거나, 아니면 가격 조정이라도 한번 나오거나,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게 너무 쏠림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근데 못 간다. 이게 어떤 중장기적인 주식시장의 상승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당장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당장의 일단 피로감은 조금은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쏠림이 너무 단기적으로 심하기 때문에 여기서 기존 추세를 따라간다라고 하면서 주식을 매수하고 금리 하방에 베팅하고 달러 하락에 베팅을 했다가는 오히려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석적인 대응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나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다. 여기서 차라리 조정이 나오면 정석적인 전략이라 하면서 여기서 눌림시 매수를 해라. 차라리 그럼 그때 주식을 사라. 아니면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으로 오랫동안 이 가격대를 굳히길 들어가면은, 그럼 이제 여기서 차라리 그때 주식을 사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당장은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라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지금은 기존 보유자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정석적인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단기적인 쏠림이 심하기 때문에 이거 저 금리와 달러도 그래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반등을 주고 더 빠지거나 해야지 여기서 계속 더 빠지면은 이거는 이건 갈수록 그냥 쏠림 심화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 이런 것들도 정석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추격을 하는 지금 뭐 금리 하락 뭐 달러 하락에 베팅하는 건 이건 추격의 의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석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건 적극적인 위험 감소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런 건 정석적이라고 좀 보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좀 굉장히 애매한 시기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하여튼 근데 이 지금 상황에서 근데 이제 다른 데이터들도 좀 여러 가지를 좀 보면은 이 쏠림이 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원래는 사실 맞죠. 원래는 주식이 이제 여기서 조정이 나오는 게 정상이고 금리는 반등이 나오는 게 정상이고 달러도 반등이 나오는 게 정상이나 근데 이게 반등 조정이 아니고 이 증시의 추세적인 하락 혹은 뭐 금리와 달러의 추세적인 상승으로 전환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이 쏠림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역발상을 오히려 지금 이야기를 하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 뭐 조금만 좀 더 보자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것들 보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숏스퀴즈가 거의 끝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증시가 많이 오르면서 기존의 하방 보유하던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 항복을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숏스퀴즈 때문에 증시가 폭등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게 일단 뭐 거의 끝났다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UBS의 어떤 분석가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하루 2%대 하락이 나오면 시스템 매매에서 최대 뭐 100빌리언 굉장히 큰 규모의 매도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 한쪽으로 쏠림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쪽으로 이런 방향이 살짝이라도 좀 전환이 되면은 굉장히 큰 규모의 하락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최근의 변동성 급락을 감안하면 해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죠? 모두가 증시 상방을 보고 내년에 뭐 S&P 목표치가 뭐 얼마까지 간다 그러고 있고 내년에 금리나 기대감을 모두 높이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죠?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쏠림이 심해서 이런 때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어떤 이 제도권의 분석가 이런 사람들은 지금 쏠림이 너무 심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 시장이 꺾이면 굉장히 크게 꺾일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하는 게 있다. 이런 걸 좀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요. 뭐 이런 것도 뭐 재밌는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이면은 이제 미국 만기 하루 전날인데 미국 콜옵션 거래가 뭐 역대 최고급이라고 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50밀리언 컨트랙트 그러니까 저 콜옵션 계약수가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투기적인 쏠림이 심각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뭐 이런 거 우리가 좀 데이터를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쏠림이 좀 너무 심하면은 이거는 부작용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뭐 그런 거를 좀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점들 때문에 저는 일단 역발상을 오히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역발상이 지금 정석적인 전략은 아닙니다. 그죠? 그럼 참고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 지금 증시의 초강세, 지금 금리의 초약세, 달러의 초약세가 이게 앞으로 이 대세가 전환되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지금 당장은 이제 아직 그게 결정난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마지막 확인을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지금 어떤 마지막 하방 진입의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번에 뭐 미국이고 뭐 한국 증시고 뭐 어떤 뭐 하여튼 뭐 증시에 하방 베팅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안 풀리면은 이제 더 이상 하방 이야기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번에 뭔가 잘 안 풀리면은 저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들고 왔던 하방 포지션 싹 다 포기할 거예요. 이번에 안 되면요. 근데 이번이 지금 마지막 기회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지금까지 많이 올라온 증시 입장에선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 생각하는데 지금 이번에도 만약에 지금 이런 좀 위험한 순간을 잘 넘기게 된다면은 앞으로 이제 어떤 위기 이런 거는 나타나기 좀 어려운 거죠, 그죠? 파월 의장은 그 연준 역사상 처음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작용을 거의 없이 넘긴 아주 그 역사적인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번에 시장이 지금 쏠림을 잘 해소만 하면요, 파월은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어요. 연준 역사상 남는 어떤 기록적인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사실상 마지막 역발상 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재료적인 측면에서 좀 몇 가지 좀 살펴볼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파월의장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FOMC에서 손바닥 뒤집었죠, 그죠? 갑자기 자기 생각을 모조리 다 뒤집었어요. 지금까지는 금리 인하 없다, 금리 인하 없다, 니네 금리 인하 생각하지 마라 그러더니 갑자기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지금 확 돌아선 거죠. 뭐 물론 이제 안 그래도 주말 중에 여러분들이 달아놓으신 댓글도 좀 많이 보긴 봤는데 대부분 좀 음모론적인 이야기들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바이든이 파월의장을 압박을 했다거나 하여튼 뭐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는 그런 음모론적인 이야기들 좀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냥 이제 재미로 보시면 되는 거고, 아무튼 우리가 우리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보이는 현상을 갖고 분석하는 거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도권에 있는 하나투자증권에 있는 한 분석가 분이 김성수 애널리스트 이분이 잘 좀 지금 현상을 잘 좀 분석을 한 것 같아서, 그런 데이터 낸 것 같아서 이거 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파월이 생각을 바꿨을까? 그런 음모론적인 생각 말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잘 보여준 데이터인 것 같아요. 이거 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연준은 물가가 어쨌든 좀 추세적으로 좀 잡히고 있는 걸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했어요. 보시면 근원 물가, 주거, 슈퍼코어 물가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사실상 잡혔거나 추세적으로 잡히고 있거나 드디어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걸 어느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생각은 어차피 이런 지표들을 봤는데 이제 물가가 내려온다라는 어느 정도의 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물가가 내려올 것이라면은 굳이 경기 침체의 위험을 안고 가면서 금리 인상의 끝을 봐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1번 안이에요. 1번 안. 근데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이죠. 그죠? 네. 진짜 물가에 대한 자신감, 물가는 이제 다 잡았다, 인플레 다 잡았다라는 자신감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연준의 진짜 지금 이 생각이, 이런 자신감이 파월의장이 생각 바꾼 거에 어떤 근원이라고 한다라면은, 그렇다면 시장은 진짜 대세상승도 가능하겠죠. 그죠? 이런 생각 해야 됩니다. 진짜 어떤 인플레가 다 잡혔다라고 확신을 해서 이렇게 정책을 바꾼 거라면은 대단한 위력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건 한 가지 가능성입니다. 근데 아직 확인되지 않은 한 가지 가능성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제 의장이긴 한데요. 그래서 파월 의장, FOMC 의장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인물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그래봐야 여러 가지 위원들 중에 한 명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연준 내에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FOMC 인터뷰하면은 파월 의장만 인터뷰를 하죠. 그래서 파월의 개인적인 생각만 지금 이게 이제 부각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긴 있는 겁니다. 이런 점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실제로 파월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게, FOMC 회의 이후에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금리 인하는 진지하게 논의된 것이 아니고 지금은 정책 변경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나왔던 이야기인가 그래요. 제가 이날 영상에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주말 영상에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윌리엄스 총재가 이런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파월 의장의 뒤통수를 빡 친 겁니다. 물론 이제 파월 의장의 힘이 좀 더 센 사람이기 때문에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이 시장에 딱히 그렇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은 당장은, 근데 이런 발언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연준의 다른 위원들 생각은 반영되지 않고 이게 파월의 생각, 만약에 이제 파월만 이렇게 비둘기파적으로 확 전환을 한 거라면은, 만약에 이제 이게 이제 현실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장의 기대감은 좀 많이 그죠? 시장의 기대감은 뒤통수를 또 맞을 가능성이 좀 있겠죠. 만약에 이제 연준 일부만 부각이 되었을 가능성, 이게 만약 현실로 다가온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은 또 큰 충격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긴 해야 돼요. 그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 파월의 생각이 바뀌었을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진짜 진정한 인플레 끝났다라는 자신감이 있을 수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 부각되지 않았을 경우,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 두 가지 가능성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또한 검증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이런 점들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리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나머지는 위에 있는 내용은 전반적으로 여기 있는 아래 있는 내용들을 잘 요약해 놓은 거니까 밑에 있는 내용들은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다. 이런 내용들은 좀 우리가 어떤 공부하는 차원에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봤고요. 시장 이야기하기 전에 저기 한 가지 이슈만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주식 양도세 완화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떡밥이 좀 돌고 있죠, 그죠? 예. 이런 것들이 현재 증시, 한국 증시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빠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주식 양도세 관련된 이런 제도는 이 한국 증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 경제는 아시다시피 뭐 그죠, 정부의 정책 이런 거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받긴 받는데, 지난번에 공매도 뭐 금지 뭐 그런 것도 했었고, 양도세 완화도 지금 자꾸 기대 아니다 뭐 자꾸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아무튼 아직까지 기대감이 남아 있는 거예요. 양도세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 금주 발표 전망이라고 하니까 증시에 이런 것들은 기대감으로 아직도 작용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굉장한 호재가 될 수 있어요. 대주주 기준이 10억에서 50억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시장의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봤고요. 저기 이번 주에 뭐 말씀드렸다시피 내일입니다. 내일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있고, 또 그리고 20일 날인가 수요일 날일 거예요. 수요일 날에 이제 미국 빅스 변동성 지수 선물 만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 후반인가 물가지표가 하나 더 발표되긴 할 겁니다. 주 후반에 아마 PC 프라이스 인덱스인가 그게 아마 이번 주 후반에 발표가 되긴 할 거예요. 그것도 좀 중요하긴 할 겁니다. 목요일 날 미국 GDP 발표되고 금요일 날일 거예요. 네, 아마 금요일 날 맞을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 물가지표가 발표된다. 이거 중요한 거다. 근데 일단은 뭐 BOJ 그런 것들, 시장이 워낙 지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BOJ에도 좀 집중을 해야 되겠고 그렇다. 중요한 이벤트들은 이런 게 있다 라는 거 우리가 좀 알아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경계 근무는 좀 쓰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있었던 일들 이제 어떤 수박 겉핥기 좀 하자면은, 중국 증시가 일단 조금 좀 불안하다. 이거 말고는 뭐 특별히 다른 건 없습니다. 일본 증시는 뭐 조금 약하지만 아직까지 추세적으로는 뭐 괜찮고요. 한국 증시는 오늘 뭐 잘 올라가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거 특별히 뭐 점검할 거 없고, 이제 그림만 쭉쭉쭉 보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중국 증시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좀 불안해요. 이 전날 말씀드렸다시피 지지력이 이미 안 보이고 있죠. 지지력이 안 보여서 이미 이 정도면 뭐 지지력 붕괴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현실적으로 하락 목표치는 일단 여기 있는 이런 전저점까지는 일단 열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하락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거, 중국 경제가 좀 불안합니다. 이게 그렇게 부양책을 쓰고 연준에서 그렇게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부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는 뭔가 이건 중국 내부에서 좀 안 좋은 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긴 할 것 같습니다. 이 미국 금리 인하 이런 거가 좀 통할 만도 한데 안 통하는 걸 보니 뭔가 좀 안 좋은 게 있긴 있나 보다. 정말 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증시 함부로 이거 매수 잡으시면은 안 된다,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거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환율은 쌍바닥 가능성이 있죠, 그죠? 예, 증시가 저렇게 위험한데 위안화가 계속 이렇게 아래쪽으로 강세로 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직전 저점 자리에서 일단 버티고는 있습니다. 의미 있는 매수세 등장은 아직이지만은 그래도 일단 잘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결과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긴 있는 거죠, 그죠? 지난번에 보시면 여기 전고점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맞고 밀린 거예요. 여기서 맞고 밀려서 여기까지 온 건데, 여기서 만약 얘가 하방 경직성 만들어 버리면은 결과적으로 또 다시 위쪽으로 레벨업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긴 해야 되겠죠. 이 정도 가볍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본 증시는 오늘 조금 하락을 했네요. 조금 하락을 했는데 지금 보면 일단 어떤 수렴형인 것 같습니다. 방향성 없다, 수렴형이다. 위쪽의 저항은 일단 여기인데, 오늘 일단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날에 올라가지 못했다, 분위기가 좀 안 좋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볍게 보고 넘어가고요. 엔화도 지금 보시다시피 일단은 더 이상 강세는 일단 좀 제한적입니다. 엔화 강세는 좀 제한적이고 버티고 있어요. 이것도 의미 있는 지지력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쯤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지난번 아래꼬리 부근을 빨리 졸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래꼬리 부근에서 일단 버티고 있다는 거, 이런 모습이 쌍바닥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이런 모습이 전형적인 쌍바닥이다, 교과서적인 쌍바닥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교과서적인 쌍바닥은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쌍바닥인데요. 근데 이거는 쌍바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어떤 속임수가 난무하는 실전 투자의 세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 저점이 낮아지고 여기서 확 올라오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긴 있어서, 하여튼 이 아래 꼬리 달렸던 이 가격 부근을 잘 벗어나지 않는구나,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버티고 있네,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엔화도 이게 지금까지 이 강세가, 단기적인 강세가 좀 지나치게 좀 심한 그런 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약한 투매가 나왔던 이 자리를 아직도 그래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것은 방향전환 가능성도 조금은 좀 생각을 해 둘 때입니다. 그래서 좀 잘 보자 말씀드렸고요. 오늘 뭐 저런 모습들 보인 거 보니까 달러가 약세였나 보네요. 그죠? 예, 달러 약세가 나오고 있다. 아시아 장중에 달러 약세여서 그런 건데, 오늘 밤에 잘 보면 됩니다. 전일 상승은 이제 재검증해야 되겠죠. 그죠? 오늘 밤에도 이제 돌파 한착 해주면은 뭐다? 오늘 밤에도 돌파 한착 해서 여기 지난번 여기 직전 저점 여기 붕괴시킨 자리를 다시 회복을 하면은 지난번 이 급락은, 지난번 이 음봉은 어떤 속임수가 되면서 언더슈팅이 되면서 어떤 추세 전환으로서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요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유럽 증시 강하죠. 유럽 증시 강하지만은 저항 누적되고 있으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 할 만한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어딘가 붕괴되면 이제 사실 와르르예요. 예, 어딘가 붕괴되면 와르르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여기서 차라리, 그죠? 그러니까 원래 정석적인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강했기 때문에 여기서 방향전환이 될 리는 없어. 여기서 조정이 나오고 그러면은 그 조정이 나올 거니까 여기서 눌림시 매수를 하면은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다. 이게 이제 정석적인 대응이 되겠죠. 근데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죠? 이 너무 강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다 한 번에 훅 꺾여버리는, 조정이 안 나올 가능성이 좀 오히려 좀 생기는 겁니다. 너무 강하면은 오히려 조정이 아니고 에너지 소진으로 확 추세가 전환돼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좀 주의를 해야 될 때다.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긴 하고 여기서 조정만 기대하는 게 정석이긴 한데, 세상이 돌아가는 거는 좀 그렇게 안 돌아가든, 실전은 좀 그렇게 안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하여튼 좀 주의를 해야 될 때다 이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죠? 어떤 본인의 어떤 생각, 본인의 판단, 어떤 본인의 결정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워낙 결정적인 때라서 뭐 제가 뭐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하여튼 근데 저는 역발상을 일단 강하게 밀고 갈 거고, 이번에 안 풀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하방 안 볼 거다, 이런 이야기는 드렸습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지금이 어쨌든 굉장히 매력적인 기회로 보입니다. 하방 진입의 굉장히 매력적인 기회로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포기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더 강하게 빚내서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좀 강하게 생각을 해야 될 자리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하여튼 뭐 그렇다고 빚내서 뭘 할 생각까지는 없고, 가만히 일단 기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건 저의 생각인 거고, 하여튼 중요한 건 뭐 저의 생각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스스로에 대한 어떤, 스스로가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을 판단하고 있느냐,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스스로가 이런 상황에서 역발상을 했다면 얼마나 피해를 안 보고 자기 돈을 잘 지켜가면서 뭐 시간 잘 보내고 있는지, 그런 게 좀 중요할 거고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 봤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요. 그 N1 환율, 어떤 지표로서 보고 있는 N1 환율은 계속해서 보시다시피 지난번 중요했던 지지선 자리를 훼손하지도 않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심상치 않네요. 생각보다 너무 강합니다. 위쪽에 중요한 저항 테스트를 했고요. 지금 저항이 어디냐면은 한 923원 뭐 이 정도가 어떤 저항이 되겠네요. 여기 돌파 한착하면은 이제 목표치가 저기 980원까지 열리는 겁니다. 여기 920원대 돌파 한착하면 이제 일본 여행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일본 여행 가기 힘들어지는 평상시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움직임은 심상치가 않네요. 다 본 것 같습니다. 다 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하락하고 하이닉스는 상승하고 뭐 재밌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건 잘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 이거 코스피 누가 봐도 잘 올라가고 있는 거고, 저항 의식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주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요일날 저녁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12월 15일날 금요일날 이런 봉은 의미 있는 매도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위쪽으로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하여튼 위험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물론 깔짝깔짝 이 주변에서 왜냐하면 어떤 정고점이 있으니까, 정고점 이런 자리 저항에 걸릴 수 있는 자리니까 깔짝깔짝 조금씩 하방 진입을 시도해보고, 이런 시도 자체는 열심히 좀 해볼 수 있는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의미 있는 그런 신호 보이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위험 관리가 최우선이다라는 겁니다. 코스닥도 뭐 잘 올라가고 있어요. 예, 사실상 직전 고점 여기 매물 거의 다 돌파한, 이런 매물을 거의 다 소화하는 모습이고 잘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뭐 환율은 1299원이네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박스권입니다.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 일단 이번에 그 1280 얼마, 90 얼마에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지지력은 확인은 했는데, 일단 하여튼 뭐 지금 드릴 이야기는 없는 박스권, 답답한 구간이라 뭐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려고요. 하여튼 포기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위험관리 중요합니다. 그죠? 네, 그런 이야기 정도 드리면 되겠고, 오늘 밤에도 뭐 열심히 야근을 조금 하다가 좀 자긴 자야 되겠죠. 그죠? 예, 오늘 밤에도 좀 야근을 할 생각이 있긴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어떤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움직이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미국 증시 나스닥 보시면요, 이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거든요. 이게 변동성이 작은 건 아닙니다. 그죠? 지금 시장이 좀 나스닥 보시면은 시장이 좀 급격하게 움직이는 건 맞아요. 하루에 막 1%씩 막 움직이는 좀 난폭한 장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 흐름 자체를 보시면 비교적 차분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변동성의 일상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변동성의 일상화. 이 정도 급등이 이제 정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됐다라면은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오버슈팅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막 하루에 막 나스닥 2% 오르고 그런 어떤 폭발적인 시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점에 좀 유의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뭐 물론 그 워낙 결정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장대음봉 하나 두 개 나오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올랐던 거 하루 이틀 만에 되돌리는 것도 사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참 제가 뭐 지금은 사실 동물적인 감각 이런 게 어쩌면 조금 더 동물적인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 지금 좀 이제 힘을 쓰기가 좋은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저는 그런 감각이 좀 모자라다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순간적인 대응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험관리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고변동성의 일상화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막 오버슈팅이 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막 대폭등하면은 진짜 손실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막 하루에 진짜 하루에 나스닥 2% 오르고 3% 오르고 이런 게 그냥 제가 그냥 뭐 가볍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 일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금리의 관점에서도 그래요. 금리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그런 막 시세가 등장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 물론 이제 금리나 달러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나스닥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시세는 조금 좀 어려울 수 있긴 있는데요. 좀 조건이 조금 주식시장에 비하면 좀 안 맞긴 안 맞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좀 주의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도 똑같이 평상시처럼 하긴 할 겁니다. 매일매일 야근을 하면서 뭐 증시 하방 베팅의 기회가 오는지, 혹은 뭐 금리 상승 베팅 뭐 이런 거에 찬스가 오는지 저녁에 계속해서 좀 잘 볼 생각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삐끗하면은 지금 훅훅 지금 돈이 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 관리의 중요성 좀 더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